이번 경제적 웰리스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이 금융복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2013년에 우리나라의 금융복지라는 이야기가 그런 용어가 처음 만들어지고 금융복지정책연구소가 만들어지는데 과연 사회복지나 청소년복지, 노인복지와는 좀 다른 의미로 금융복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고 또 현재 아직까지도 무엇이 금융복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제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이제 금융복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쯤되면 재정을 하고 어떤 영역과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그 많은 금융복지의 영역 중에서 오늘 경제적 학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은 학대라는 이야기가 이게 좀 거부감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내가 학대당하고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여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 우리 중학교 학생들 4분이 왔는데 부모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국회에 갔는데 국회 세미나가 어땠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고 또 오신 분들이 다 좋으셨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이 세미나장에 있다는 거를 그래서 당이 딸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30분만 참으시면 저희 맛있는 간식도 있고요. 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은 이유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정보적으로 가져가시라는 의미로 담았고요.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설명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와 미래기술 혁신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 사실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이 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또는 금융복지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대상과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금융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잘 두드러지지 않은 이 경제적 학대가 사실 고령화가 더 저희보다 빨리 시작했고 연금 시장이 발달된 나라들에서는 경제적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뒷부분에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했지만 그 부분들을 보시면 관련된 법이나 그다음에 어떤 것이 경제적 학대인지에 대한 인식을 서로 잘할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고령 사회 경제적 변화는 너무나 1차 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경제 성장률이 저하다, 불충분한 노후 소득이다, 노년의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삶의 변화는 사실은 이 그림은 저희 연구소가 개발한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면 4차 산업혁명이 머릿속에 쏙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뿌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준에서 AI와 빅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 열매들은 각각의 어떤 도구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사회가 되면서 어떤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사실 들어가는 생활비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지고 우리 교수님께서 김기병 교수님께서 첫 그 발제 때 말씀하셨지만 공유경제라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공유경제로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기술 혁신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사회에 초고령 사회가 같이 거치면서 아마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생활들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많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되게 좋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때 과연 그 사회에서의 금융의 역할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금융은 중매쟁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불필요함과 필요한 것에 남고 모자람에 대한 균형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회 금융이라는 수단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래기술 혁신과 초고령 사회에서의 금융은 경제 전체를 성장하는 것이어야 되고 다 같이 잘 사는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되고 토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 이번 정부의 금융의 모토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금융복지와 맞물려서 잘 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 금융의 효율성만으로 측정되는 시대는 이제 지나서 앞으로는 금융이 어떻게 사회 공정성이나 정의성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복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은 이 2013년에 금융복지에 대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Financial Welfare라고 해서 사실 이 어떤 상태로 저희가 개인 및 가게가 자본관리를 통해서 결핍이나 어려움 없이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의했고 이 정의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 금융복지에 대한 것은 어떤 개인이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한 교류들을 통해서 금융복지를 실현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금융복지에 대한 정의나 영역도 대상도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생태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금융서비스 4.0 시대의 금융복지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사실 사후적인 측면에라기보다는 보다 선진적인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의 금융복지 방향이 되게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복지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라고 보면 초고령 사회에서 은퇴 후에 금융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생태 체계론적 관점에서의 금융복지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경제적 측면만의 어떤 접근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융합적 분야의 협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정의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부분에서 틀렸다, 다르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토론 시간에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복지를 여기 아직까지는 그 불평등의 해소, 물적사회 불평등의 해소를 해주는 것으로만 금융복지를 우리나라에서 국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앞으로의 사회에서의 금융복지는 저소득자와 금융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금융복지에 대한 실천 방향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복지의 영역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리, 금융생활의 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융복지라고 하면 이 사후적 측면에 대한 실천 방향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함양하고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사회가 줄여가는 어떤 사전 예방적 측면의 금융복지의 내용이 더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